혹시 알고 계셨나요? 앱에서도 방송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얼른 앱 다운로드 받으시고 들어와 주세요. 10초 카운트다운 시작할게요. 곧 만나요, 여러분. 안녕. 네,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홍진주 원장입니다. 2주 전에 주사 성형에 대해서 주사로 어떻게 하면 성형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대는 성형과는 달리 훨씬 더 좀 부담이 없고 또 그만큼 더 좀 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술이라고 안 그러고 시술이라고 얘기하고 훨씬 더 간단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주사 성형이라는 것들, 보톡스, 필러, 뭐 지방 주입, 주입이라는 게 주사로 넣는다는 뜻에서 주입이거든요. 뭐 스컬투아, 카이벨라 이런 주사 성형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의사 입장에서도 많고 환자분 입장에서도 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사 성형의 좋은 점과 사실은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주의할 점을 더 많이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난번에 못다 해드린 주사 성형에서 안녕하세요. 주사 성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좀 중심으로 지난번에 못다 드렸던 말씀들을 오늘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입이라는 건 주사로 넣는다는 거죠. 영어로는 인젝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주사기가 이제 주사기 끝에서 그 주사기 안에 있었던 약물이던 필러이던 그게 계속 이제 주사 바늘 끝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니까 이 주사 바늘의 끝에서 공급되는 이 볼륨들이, 그러니까 그게 약이던 아니면 필러이던 360도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 구 모양으로 점점 퍼지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360도로 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제가 이 필러를 이 모형 조직에다가 넣은 거예요. 이렇게 모형 조직에다 넣게 되면은요, 이 원래 조직에는, 그러니까 인체 조직이든 이 모형 조직이든 원래 이 안쪽에는 이 주사기에서 들어갔던 그 약물이나 필러를 위한 공간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만원 버스에 사람들 꽉 차 있는데 사람을 더 밀어넣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사바늘 끝을 중심으로 360도 퍼져나가고 또 지방같이 부드러운 물질도 들어가게 되면 딱딱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왜 딱딱하냐 하면은 만원 버스에 좀 더 많은 사람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압박이 더 심해지겠죠. 그거는 우리가 그 물질의 고유한 성질과는 상관없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조직에서 물을 넣어도 말이죠. 조직에서 그냥 우리가 생리적 식염수를 조직에다가 주사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그 물이 이제 조직을 통해서 퍼져나가지만 일시적으로는 딱딱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경화, 딱딱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바로 사실은 그 경화 현상이 주사 성형에서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렇게 보면은요, 이 조직이 보통 이제 여기 이제 피부가 있고, 이렇게 피부가 있고, 이렇게 이제 뭐 털도 나 있고, 머리카락도 나 있고, 그런데 이제 이 피하, 그러니까 피부 아래쪽에 이렇게 허연 흉터가 있단 말이죠. 그럴 수 있죠. 어렸을 때 뭐 다쳤다든지 뭐 멍만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안쪽에서는 흉터가 있다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그런 부분에서 주사를 여기다가 이제 넣게 되면은요, 360도 방향으로 퍼져나가다가 이런 딱딱한 흉터를 만나게 되면 그 방향으로 안 들어가요.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죠. 카운터 리액션으로, 그러니까 반대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사실은 우리의 타겟은 이 흉터인데 흉터 주사든 뭐든
이 타겟은 여긴데 주사가 정작 절로 안 들어가고 그 옆에 부드러운 쪽으로 들어가서 부드러운 쪽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주사 성형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주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수술에 의해서 뭘 한다 그러면은 훨씬 더 정교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뭐 보형물을 넣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양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문제가 사실은 주사 성형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수술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예측이 어려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사를 넣을 때는 그게 보톡스이던 아니면 필러이던 또 우리가 흉터 주사로 유명한 트리암시놀론이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런 주사 약물의 종류와 필러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은 딱딱한 곳에는 잘 들어가지 않고 또 360도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경화 현상이 뭐냐면 필러를 넣게 되면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필러나 지방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기대하기는 바깥에서 보면 말랑말랑하고 참 부드럽거든요. 근데 들어가면은 딱딱해.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제한된 공간에 더 많은 제한된 공간에 그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 볼륨보다도 더 많은 볼륨이 갑작스럽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넣는 필러라든지 뭐 이런 것 그 지방들이 딱딱해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시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하안검 성형 아시죠? 이 하안검 이렇게 그 눈 밑에 주름 펴는 수술이요. 하안검 성형은 요 눈 밑에 이렇게 흉터를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애교살도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애교살. 애교살도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필러를 넣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하안검 흉터가 생각보다 이 바깥에서는 이렇게 고른 것 같지만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완전히 고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하안검 흉터 부분에다가 필러를 넣어서 애교살을 만든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일단은 흉터가 이 안쪽 내부에서는 규칙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또 생각만큼 부풀어 오르지 않죠. 왜냐하면 하안검 흉터 주변에 이 피부들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훨씬 더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하안검 하신 다음에는 애교 필러를 가급적이면은 안 하시는 게 낫고 만약에 하시더라도 굉장히 소량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안검 하신 분들이 애교살 원한다. 요거는 조금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다 하더라도 아주 소량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게 대표적으로 흉터가 피하층에 흉터가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필러를 보내지 못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하안검 수술 후에 애교 필러를 시술할 때 생기는 일이죠. 네, 또 지금 이렇게 함몰된 흉터 있단 말이죠. 또 이렇게 함몰된 흉터, 이렇게 함몰된 흉터, 이런데 꼭 우리가 필러 넣으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사실 이제 성형 수술이라는 게 그 의사 아니고도 생각해 보면은 그럴 듯한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함몰돼 있는 데다가 주사 넣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 함몰된 이 눈다랗게 흉터죠. 함몰된 흉터에다가 필러를 넣잖아요. 그럼 글로 안 가요. 왜? 흉터니까. 딱딱하니까 그 옆으로만 샌다고. 그러니까 정작 여기 이렇게 함몰된 이 부분에는 안 들어가고 그 옆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런 현상을 다 그 책에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이런 거 해보다가 안 돼서 안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이 필러 성형이든
성형외과든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역사가 다른 의학에 비해서는 좀 짧아요. 그래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필러 자체가 이 흉터를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그렇죠. 예림 씨, 흉터 부분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흉터 부분은 흉터에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 트리암시놀론이라는 흉터 완화하는 주사가 있거든요. 그 진짜 가는 바늘로 잘 넣어야 돼요. 그러고도 사실은 그 흉터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 새서 옆에가 이렇게 쑥 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물론 이 트리암시놀론 같은 게 그런 부작용이 생긴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긴 해요. 그러니까 저절로 좋아지긴 하는데 사실 그게 꽤 시간도 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경험이 없는 의사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저도 그런 경험이 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흉터하고 필러가 같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냐면은 주사가 그 들어가는 방향을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그 필요한 양을 컨트롤하기가 어렵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주사가 그러니까 누가 놔도 괜찮지만 잘 놓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이 필러 넣고 보톡스 넣고 그러는 게요. 꼭 성형외과 의사, 뭐 피부과 의사 이러지 않아도 돼요. 사실 그 주사 놓는 거의 그 면허는 그 의과대학 6년 졸업한 선생님들이면 다 가능하죠. 그래서 어느 분이나 사실 많이 하고 있고 또 다른 과, 그러니까 뭐 이 성형이랑 전혀 관계없는 과를 전공하신 선생님들도 이거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바로 이런 간혹 가다가 이런 까다로운 경우에 좀 잘못되는 경우가 좀 제법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권소리님, 볼 꺼짐은 어떤 약물 하면 안 돼요. 볼 꺼짐은요. 볼 꺼짐 내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볼 꺼짐은 저는 사실은 얼굴이 퉁퉁해가지고 한 번도 볼 꺼짐 가지고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볼 꺼짐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죠. 이렇게 쑥 꺼졌다고. 사실 근데 볼에다가 넣는 거는 약은 아니고요. 필러도 안 돼요. 지방 넣는 게 제일 좋은데요. 잘못 넣으면은 사실 볼은 잘 처져요. 왜냐하면요, 그쵸. 꽤 오래, 볼 필러라는 게 뭐예요? 볼이라는 게 우리 광대뼈, 여기 위에는 광대뼈 있죠? 이 안에는 턱뼈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광대뼈에서부터 턱뼈까지의 살이 볼이잖아요. 근데 이 볼은 어떻게 돼요? 이 안쪽엔 뭐가 있나요? 치아가 있죠. 그러니까 뼈가 위하고 아래만 붙어 있고 중간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조직이에요, 볼은. 그러니까 불독들이 이렇게 처지는 거죠. 똑같이 사람도 여기 무게가 늘어나면은요, 아래쪽으로 처지는 거죠. 그래서 볼은 필러보다 지방이 낮고요. 반드시 넣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거에 70%만 넣고 위쪽에다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처지더라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빼는 게 그러니까 이 볼 필러 그러니까 볼에다가 필러를 넣으면은 뭐 반드시 처지죠. 그래서 볼에다가 필러 그렇죠. 하이알루론산 필러를 넣었는데 2년 넘게 지나도록 안 없어지죠. 왜냐하면 볼이라는 데가 압박을 받지 않는 데이기 때문에 하이알루론산 계열의 필러 같이 녹는 필러라고 하더라도 안 녹아요. 왜냐하면 이게 필러가 녹는다는 것은 주변에서 압박이 있어야지 그 볼륨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 볼에는 서로 압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2년 훨씬 넘어도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하이알루론산 필러는 우리가 그 하이알루론산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녹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빼는 건 뭐 외과적으로 뺄 필요는 없고요. 하이알루론산 필러가 확실하다면 그 하이알루론산 효소, 하이알루로니데이즈라는 효소가 있어요. 녹이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어느 병원에나 다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많이 흔하게 보급된 약물이라서 그거 사용하시면 금방
녹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둥지나무님.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톡스 얘기를 해볼게요. 보톡스 저번에 많이 얘기하다가 이제 뭐 질문 많이 나오셨는데 좀 제가 정리해 드리면요. 보톡스라는 것은 볼륨이 아니에요. 볼륨을 뭐 늘리고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방송이든 기사든 뭐 유튜브에서든 보톡스를 너무 많이 맞으셔서 얼굴이 울퉁불퉁해지셨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울퉁불퉁해진 거는 지방이나 필러 같은 볼륨을 주는 주사들이죠. 그러니까 보톡스는 볼륨을 주지 않아요. 단지 신경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신경과 신경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요 부분을 차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신경과 근육, 그러니까 주로 신경과 근육을 차단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이마 근육을 차단하는 거고요. 이마 근육을 차단하면 이마 주름이 안 생기겠죠. 그죠? 네. 또 눈가에 그 안윤근이라 해서 이렇게 웃을 때 이렇게 까마귀발처럼 생기는 그 주름을 없애는 게 또 효과적이고요. 또 이게 제일 많이 인상 쓰는 내천자 주름, 미간에 있는 주름, 저거 굉장히 강력한 근육이거든요. 강력한 이마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저기다 보톡스 넣으면은 마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톡스는 독약이에요, 독약. 그러니까 근육을 마비시켜주는 독약인데 얼마를 넣으면 어느 정도 마비가 되고 어느 정도 지나면 좋아진다라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표정을 만드는 근육을 이렇게 표정을 지어서 주름을 만드는 근육을 이렇게 펴줄 수가 있는 게 보톡스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근육 펴주는 게 바로 보톡스죠. 근데 보톡스 이마에 맞고요. 이렇게 눈꼬리 옆쪽이 확 올라간 분들이 있어요. 아마 경험들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 올라간 게 왜 올라간 거냐면요.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이마에 주름 만드는 근육이거든요. 주름 만드는 근육이 딱 이렇게 아래 위로 수축을 하면 주름은 가로로 생기죠. 이렇게 수축을 하면 가로로 주름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를 보톡스를 여기만 맞아서 여기는 펴졌어. 근데 바깥쪽은 근육이 아직도 남아 있어. 여기는 이제 펴져 있는데 이 바깥쪽은 근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깥쪽이 많이 끌려 올라가고 아래쪽은 중간은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그 사무라이 눈썹이 되는 이유예요. 보톡스 이마에다가 중간에만 맞고 이 양쪽 끝은 안 맞으면 이렇게 사무라이 눈썹처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실제 사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둥지나무님 질문은 얘기가 됐고요. 엘스맘님 51세인데 많이 아프고 나서 한쪽 쌍꺼풀 앞쪽이 두 겹이 되면서 넓어졌는데 2년이 다 돼가는데 눈꺼풀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두 겹이 되면서 넓어졌죠. 그 대개의 경우에는요, 엘스맘님 이건 뭐 아프신 거랑은 크게 관계가 없고요. 그러니까 눈꺼풀 위쪽 부분에 지방이 줄어들게 되면은요, 쌍꺼풀이 한 겹이 뜬 게 두 겹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없던 쌍꺼풀도 생기기도 해요. 그게 이제 지방이 없어지면서 눈썹이 조금 내려와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뭐 사실은 원래도 만약에 제일 간단한 경우에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눈꺼풀에 그러니까 눈꺼풀에 지방을 좀 보완해 주는 방법, 그러니까 지방 주입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로님, 이마에 생긴 주름은 보톡스로 효과가 아주 있죠. 근데 문제는 이마에 생긴 주름이 보톡스 너무 효과 있죠. 자 보세요. 이게 미국의 무슨 사이먼 코엘이라는 연예인인데 굉장히 유명하대요. 돈도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 근데 지금 보시면 이마 주름 하나도 없는데 지금 눈을 많이 가리죠. 보톡스 너무 많이 맞은 대표적인 사인이에요. 유튜브에서 뭐 아주 이분이
계속 이마에다가 보톡스 너무 많이 맞아서 지금 눈을 많이 가리고 대신에 이마는 편편해졌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이마를 당기는 근육이 완전히 마비되면 이런 현상이 생기죠. 그 와중에 이 바깥쪽만 남으면 이제 사무라이 눈썹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마의 주름이 좋아지긴 하지만 눈이 희생된다는 걸 꼭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이 근육의 역할은 눈썹을 끌어올려서 시선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근육의 그러니까 눈썹을 끌어올려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톡스 맞으면은 당연히 주름은 확 좋아지지만 눈이 희생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마 보톡스는 한 연세가 50세 넘어간다 그러면 이마 보톡스는 따로 안 맞으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희생당해요. 반드시. 눈이 표시가 나요. 네. 그리고 지훈님, 지방흡입 시술이 효과랑 단점이 있나요? 100kg 하는데 하면 100kg 줄어들죠. 근데 사실 오늘 주제는 아닌데요. 지방흡입 시술은 지방흡입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 좀 더 큰 주사바늘을 통해서 지방을 빼내는 거죠. 지방세포를 일시적으로 좀 분해해서 그걸 바깥쪽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근데 뭐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단점은 지방흡입 지금 요 주제는 딱 아니지만 지방흡입의 단점은요. 딱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잘 줄어들고 다 좋아요. 근데 울퉁불퉁해질 수 있어요. 사실 모든 성형수술 중에서 그러니까 주사로 빼든지 조직을 빼든지 그게 지방흡입이거든요. 주사로 뭘 넣든지 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울퉁불퉁해지는 게 제일 문제예요. 네, 영웅님, 남영웅님, 미간주름 보톡스 효과는 6개월 갑니다. 소피아님, 턱끝 필러를 넣었는데 울퉁불퉁해지는 거는 제거해야 하나요? 아니면 맞춰서 추가로 넣어야 되느냐요? 턱끝 필러는 울퉁불퉁하게 되셨다면 그건 좀 잘못 넣은 거예요. 턱끝이 울퉁불퉁해지는 거는요, 우리가 자갈턱이라고 해가지고 턱 끝에 있는 근육이 피부를 당기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아마 턱 끝이 울퉁불퉁해지는 거는 그 근육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거든요. 필러 넣었다고 사실 턱 끝이 울퉁불퉁해지지는 않아요, 되게. 그래서 턱 끝에 울퉁불퉁한 거는 오히려 아까 근육을 마비시키는 보톡스, 턱끝 보톡스 그 효과 아주 좋습니다. 그 괜찮고요. 필러를 맞춰서 넣는 것은 아닙니다. 필러 때문에 아마 울퉁불퉁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민채블리님 안녕하세요. 슈링크 인모드 같은 장비로 처짐 노화를 늦출 수가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 슈링크든 인모드든 전부 다 그 피부와 바로 피하층에 관한 것들이라서 사실 아주 우리가 성형외과에서 얘기하는 페이스리프트, 거상 이런 거하고는 조금 그 방법과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 같은 그 외과 의사가 보기에는 너무 효과가 약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우리가 이제 그 인모드나 슈링크를 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 이제 뭐 통증이나 이런 걸 다 따져보면 뭐 그렇게 아주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약간 노화를 더디게 하는 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보톡스 가지고요. 보톡스 가지고 이제 아주 여러 가지 희한한 일들을 해요.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종아리에다가 보톡스 넣으면 줄어들어요. 이게 이제 종아리에다 보톡스를 넣으려면 보통 그 100유니트짜리 그 보톡스 바이알을 한 2개 정도 써야 되거든요. 옛날에는요. 보톡스 한 바이알이 원가가 100만 원, 원가가 거의 한 100만 원이에요. 원가가. 병원에서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보톡스 한 바이알 맞으면 200만 원 내고 막 그랬거든요. 예전에. 예전에 20년 전 뭐 이럴 때. 그러니까 그 아까운 보톡스를 가지고 이 종아리에다가 놓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보톡스가 굉장히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이 종아리에도 보톡스를 넣어서 줄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이전에 종아리 퇴축술이라는 게 있어요. 종아리로 가는 신경을 차단해주면 종아리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 수술 저 아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톡스가 싸지면서 그 수술이 다 없어진 거야. 보톡스가 싸지면서 그냥 보톡스 맞으시면 되니까 구태여 그 수술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보톡스라는 이 아까 이제 주사 성형에 대해서 제가 조심하시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사실 보톡스만큼은 사실은 이게 이 주사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6개월, 대개 6개월 정도면은 원위치로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용도를 많이 해서 여러 곳에 사용하죠. 이렇게 종아리에 사용하고요. 또 여기 뭐냐면 여기 옆에 이렇게 여기 측두근이라고 하죠. 여기 이거 커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작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가 이렇게 큰 사람들 여기다가도 넣어요. 이렇게 이 측두근, 여기 측두근에다가 넣으면은 줄어들어요. 물론 효과는 10개월 미만이에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사각턱, 요게 이제 저작근인데 씹을 때 생기는 이 근육이죠. 씹을 때 하는 그 왜 대구 명태 같은 그 좀 이 큰 어류 보면은 그게 이 저작근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 대구 볼살 뭐 그러죠. 그 대구 볼살이 뭐냐면 바로 이 볼살이 아니라 대구 볼살이라는 게 바로 이 저작근이에요. 대구의 저작근. 대구 같은 그 물고기 보면은 입이 크잖아요. 그게 육식성 물고기거든.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입이 크지. 그리고 그만큼 이 저작근도 크니까 그것만 따로 이렇게 한 점 뭐 고기가 아주 맛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또 승모근이 요거거든요. 요거 이렇게 생긴 요 근육. 그러니까 요걸 줄이면은 좀 목이 길어 보인대요. 참 나는 그래서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지만 뭐 하여튼 뭐 여기를 줄이면은 또 승모근 보톡스 또 많이 하고요. 뭐 결혼식 하기 전에 웨딩 드레스 입기 전에 뭐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겨드랑이 땀 있잖아요. 겨드랑이에 넣으면은 땀샘이 신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 신경과 땀샘과의 사이를 차단하는 거죠. 보통 일반적인 보톡스는 신경과 근육과의 사이를 차단하는 건데 이렇게 땀샘을 겨드랑이에다 놓으면 한여름 동안 그러니까 한 시즌 한 여름을 이렇게 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걱정을 덜을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도 놓고 그래요. 외국성 굉장히 많이 나요, 이거. 네. 그리고 발바닥, 손바닥 이렇게 놔요. 네. 그래서 발바닥에 땀 나는 거, 손바닥에 땀 나는 거, 다한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다한증이라고 손바닥에 땀 많이 나는 분들은 이 안쪽으로 해가지고 글로 가는 신경 차단하고 뭐 그런 수술도 받거든요. 저희 안 하고 흉부외과 선생님들이 하는데 그런 수술들이 바로 이 보톡스 때문에 다 좀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뭐냐면 침샘이에요. 침샘도 신경에 영향을 받아요. 신경이 그러니까 스위치 온 하는 거죠. 그래서 신경하고 침샘하고의 접합 부분을 차단해요. 보톡스가. 그래서 이 침샘 보통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나이 좀 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투툼하게 아저씨들 보면 여기 이렇게 투툼하게 내려온 거 있죠. 그 침샘이거든요. 요 밑에도 요 턱 밑에도 있고 요 그 귀 주변에도 있고 바로 그런 식으로 침샘을 또 차단해서 침샘의 볼륨을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땀, 침 뭐 이런 것들이 보톡스에 의해서 컨트롤되죠. 이게 참 그러니까 이 보톡스라는 물질, 약이죠. 이 보톡스라는 약물이 나옴으로 인해서
성형외과가 정말 크게 변했어요. 그 눈가 주름 이렇게 생기는 거 있잖아. 눈가 주름 이렇게 찡그리면 생기는 거. 이게 사실 보톡스의 아주 주요한 이 눈가 주름을 개선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수술보다도 보톡스거든요. 사실 이 보톡스 이전에 제가 레지던트 1년차, 2년차 이때는 그때 보톡스 없었거든요. 그때 저는 교수님이 여기 이거 없애는 수술을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그 어떻게 하냐면 요 밑으로 이렇게 박리를 해가지고 눈을 감는 안윤근의 이 옆쪽 부분을 가위로 자르는 거야. 그러면은 저는 안 해봤거든요. 그런 수술은 안 해봤는데 그 수술하면은 효과도 별로 없는데 생각보다 막 그렇게 효과도 없는데 멍은 또 엄청나게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수술들이 보톡스 이후로 싹 없어진 거죠. 아까 이제 보톡스가 싸짐으로 인해서 종아리 퇴축술 완전히 없어졌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눈가 주름 이런 눈가 주름 없애는 수술, 또 미간 주름 없애는 수술도 사실 이제 그 엔도타인이라고 해서 내시경으로 해서 여기를 따주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보톡스 맞는 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더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에 답을 좀 해볼게요. 김동환님 실명을 쓰셨어요. 예. 보통 눈썹에 쓸리게 되면 치료하고 경과하는 데까지 얼마 정도 경과가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눈썹에 쓸리게 보통 눈썹에 눈썹 제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눈썹을 쓸리게 하다. 아이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용용님 이마 미간 보톡스를 맞으면 눈처짐이 생겨서 부작용으로 고생했거든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눈처짐이 생기죠. 미간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이마는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마 보톡스보다는 만약에 꼭 필요하시다면 이마와 눈썹을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는. 그러니까 이마를 쓰는 이유는 눈썹이 좀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쌍꺼풀이 아예 너무 없거나 속쌍꺼풀도 없고 너무 아예 덮였거나 아니면 안검하수, 여러분 잘 아시는 안검하수인 경우에 이마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마를 이용해서 시야를 확보하는 건데 이마에다 그 상황에서 보톡스를 넣으면 이분들은 더욱더 시야 확보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눈에 대한 수술을 하시든지 아니면 눈썹과 이마를 끌어올리는 조금 더 큰 수술이긴 하지만 그 이마 거상술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코코님 쌍꺼풀이 높게 수술됐는데 낮게 할 수 있나요? 속상으로요. 네, 쌍꺼풀 낮출 수 있어요. 네. 물론 아주 심각하면 안 그러게 아주 심각하면 많이 낮출 수 있는 정도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술 받으셨다 그러면은 그렇게 아주 턱없이 높게 되는 경우는 없어요. 사실 외국에서는 좀 그래요. 외국에서 특히 지금 중국이나 태국에서 수술 받으셨던 그 외국인 분들 보면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쌍꺼풀을 크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태국에서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태국 사람들은 쌍꺼풀 없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중국계 빼놓고는. 그러니까 쌍꺼풀이 크면 클수록 눈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지 굉장히 큰 쌍꺼풀을 만들어서 그걸 줄이는 수술을 한국 와서 많이 하시고 계시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요새는 진짜 웬만해서 그렇게 턱없이 크게 아주 진짜 재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하시는 선생님들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팔자주름은 무슨 시술을 할 수 있나요? 로사님. 팔자주름은요, 사실 별로 방법이 없어요. 팔자주름은요, 그냥 필러 넣는데요. 그거 좀 지나면은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빨리 없어져요. 이게 사실은 팔자주름이라는 건 그 팔자의 위쪽 부분은 볼이고요. 그 아래쪽 부분은
입술이잖아요. 입술과 그 인중이잖아요. 인중은 뭐냐면 우리 구강의 문이에요. 이 구강의 문이에요. 그 구강의 문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옆에 이런 힌지가 필요한 거죠. 연결고리가 필요한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팔자주름에다가요. 여기다 정말 정말 단단한 절대로 안 접히는 뭐 쇳덩어리를 갖다 넣는다 그러죠. 그러면 그 옆으로 주름 생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건 필요하거든. 문을 열려면 문 옆이 접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팔자주름은 사실은 방법이 별로 없어요. 단 너무 깊게 들어갔을 때 지방주입이나 필러가 도움이 되고요. 팔자주름 배후에 있는 살들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리프팅이 도움이 되는 거죠. 모리님, 윤곽수술로 지방 분해 주사와 지방 파괴 주사가 있는데 반영구적인가요? 추후 부작용이 없는 수술인가요? 지방을 분해하는 주사나 뭐 지방을 파괴하는 주사나 마찬가지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사가 두 가지 있는데 아미노필린이라는 원래는 천식 치료제였고 또 하나는 트리암시놀론이라는 그 지방이라기보다는 지방 옆에 있는 콜라겐을 줄여주는 주사가 있어요. 대개 이 윤곽 주사라는 것들이 바로 아미노필린이나 바로 이 그 트리암시놀론을 제재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반영구적이라기보다는 다시 커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문제는 그 정도가 그렇게 지방이 우리 몸에 많잖아요. 많은데 그렇게 많이 줄이질 못해요. 그 추후에 뭐 특별한 부작용은 저도 저기 그 지방 분해 주사 그 아미노필린 나왔을 때 제 배에다 놔봤거든요. 크게 그러니까 효과가 아주 크지 않은 반면에 부작용 같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그러니까 배에다가요. 제가 원래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한쪽에만 넣고 한쪽엔 안 넣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요. 이비인후과에서요. 이렇게 성대 경련이라는 병이 있어요. 성대 주변에 있는 근육이 너무 세게 수축해서 목소리가 자꾸 끊어지고 목소리가 아주 이상해. 그런 경우에 성대에다가 이렇게 보톡스를 넣으면 또 이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전 뭐 해본 적이 없죠. 이건 당연히. 근데 예전에 보톡스에 대한 기사 중에서 보톡스 맞고 숨 못 쉬어서 죽었다.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보톡스 맞고 보톡스 때문에 숨을 못 쉬어서 환자가 사망했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외신으로.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서. 바로 이 시술하다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술이죠. 이게 이제 목을 이렇게 여기다가 주사를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입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넣는데요. 나는 어떻게 넣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 이제 하신다고 그러는데 요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이거 그 보톡스가 사망사고 난 게 바로 이 시술을 하다가 그런 거지 뭐 이마에 주름을 피다가 보톡스 사망사고가 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는 사실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단 보톡스라는 게 뭐 눈썹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눈썹을 내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무라이 눈썹이 이렇게 휙 되는 거는 이 중간에는 마비되고 이 옆에는 보톡스를 안 맞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요. 네. 네. 그래서 보톡스는 전반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효과적인 약이고 그래서 보톡스 만드는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요새가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아주 굉장히 아주 떡상했죠. 네. 네. 그리고 프리티구님, 인디언 주름을 수술해야 하나요? 필러로 되나요? 인디언 주름은요, 얕은 층에 생기는 함몰이거든요. 저는 인디언 주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병원에서 인디언 주름 해요. 근데 인디언 주름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뺨의 위쪽 부분, 광대 아래쪽 부분. 그러니까 인디언 주름이라는 게 이 광대뼈와 볼의 경계 부분에 생기는 주름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뭐 필러를 넣든지 수술에 의해서 거기를 피든지 그러면은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디언 주름은 그냥 주변만 피고 인디언 주름 자체는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병원에서는 인대한 주름 수술을 하세요. 뭐 이게 뭐 사실은 뭐 그게 너무 고민이라면 하시는 게 맞지만 저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안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희님, 눈 밑 경련이 한 달 동안 지속되는데 보톡스로 치료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이제 일시적일 수가 있죠. 이 경련, 눈 밑 경련이 사실 여러 가지예요. 뭐 하안검하고 나서도 이게 생겼다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하안검을 하실 나이가 되면은 사실은 이 눈 주변에 있는 근육의 여러 가지 이온 밸런스 같은 것들이 조금 떨어질 그 연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 주변의 경련들이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보톡스로 일단 어느 정도 가라앉히시는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피아님, 이마에 넣은 필러를 제거하고 싶은데 어떤 필러인지 알아야 제거가 가능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필러인지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거예요. 만약에 하얄루론산 필러, 그러니까 녹는 필러면 수술할 필요가 없죠. 그냥 녹이면 되죠. 주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얄루론산 효소, 그러니까 하얄루로니데이즈라는 효소를 주사하면은 되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필러가 뭔지 몰라. 근데 그 하얄루로니데이즈를 넣으면은요, 잘못하면 필러가 퍼져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는 좀 알면은 좋죠. 네. MH 장님, 팔자주름에는 필러든 지방 주사든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말인가요? 네, 네. 반영구적인 말. 그러니까 필러나 지방으로 약간 넣어서 이게 너무 깊게 된 것을 완화시키는 건데 이게 뭐 굉장히 주구장창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거는 조금 그 의사를 이거밖에 안 가는데 저를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했어요.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미간에 보톡스를 맞고 나서 2, 3주간 눈이 살짝 부었어요. 일종의 보톡스 부작용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였을까요? 보톡스 부작용이죠. 보톡스 부작용이 아니라 이마에 보톡스를 넣으면은요, 눈이 이렇게 내려오죠. 처질 뿐만 아니라 눈하고 눈썹 사이에 살들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압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룩해지면서 눈이 부은 느낌이 나요. 네. 네, 여기까지 이제 보톡스 말씀드렸고요. 아까 김광현님이 윤곽주사 맞으면 뭉침 생기지 않나요? 맞아요. 뭉침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일종의 염증 반응이죠. 가벼운 염증 반응이죠. 그러면서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줄어드는 양이 그렇게 뭐 제가 보기에는 잘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방 주입하고 필러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아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기본적인 목적은 똑같아요. 볼륨을 늘려주는 거. 그러니까 아까 보톡스는 볼륨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울퉁불퉁해지는 것도 볼륨이 불규칙하게 올라가는 게 울퉁불퉁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도 그렇고 필러도 그렇고 얼굴이 울퉁불퉁해진다. 울퉁불퉁해진다 있죠. 왜 그 선풍기 아줌마, 선풍기 아줌마 다 이거 보톡스 맞으신 거 아니에요. 필러도 아니고 사실은 선풍기 아줌마는 그 식용유 같은 걸 맞았대요. 식용유 같은 걸 맞았대요. 자기가. 근데 선풍기 아줌마에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렇게 양쪽으로 맞았죠. 왜 맞았게요? 양쪽으로 이렇게. 선풍기 아줌마는 양쪽 대칭 맞추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대칭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대칭인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대칭이 아닌데 대칭 맞추려고 양쪽에다 넣은 거예요. 선풍기 아줌마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볼륨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이 필러하고 지방인데요. 요즘 봉제항구도 세련된 봉제항구는 이렇게 빵빵하게 안 넣어요. 근데 이렇게 빵빵하게 넣으면 곤란하다고요. 그죠? 빵빵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리고 얕은 층에다가 필러나 지방을 넣으면 울퉁불퉁해진다고요. 이렇게 이 위가 울퉁불퉁해지잖아요. 이렇게. 이 깊은 층에다 넣어야 된다고. 또 아까 제가 주입을 하면 항상 바깥에선 부드럽던 물질이 이 안에 들어가면은 주변이 비좁으니까 딱딱해진다고. 그거를
팽압이라고 하거든요. 그 터거 프레셔라고 해가지고 주변을 밀치면서 생기는 압력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죠. 마치 축구공이 딱딱해지는 것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고 딱딱해지고 선풍기 아줌마 말고도 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예? 우리가 진짜 예쁜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가 이게 팽팽 빵빵한 게 아니죠. 작아요. 얼굴이 나이가 들수록 얼굴이 커진다고요. 근데 거기다가 이 뭘 넣어가지고 이렇게 더 봉제왕쿠처럼 더 빵빵하게 만들겠다고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절대 정말. 근데 연예인분들이나 그 뭐 정치인들도 그렇고 말이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빵빵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까지는 제가 보톡스 얘기했어요. 이 필러 빵빵하게 만드는 거 이거 정말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유튜브나 뭐 방송에서요. 뭐 얼굴을 망친 뭐 외국 배우 몇 명 뭐 이렇게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사진은 좀 그렇고 대표적인 게 미키 루크 기억나시나요? 그 나인 앤 하프 윅스라고 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미키 루크 또 요새는 그 맥라이언이라고 굉장히 예쁜 여배우 있었잖아요. 그 맥라이언 또 누가 있나 데릴 한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은 성형으로 얼굴 망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형으로 얼굴 망친 거 아니에요. 주사로 망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사로 뭘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성형 오히려 미키 루크 같은 분들은 그렇게 망쳤다가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거상하면서 이물질 제거해서 지금 그나마 다른 연애 활동 하고 계신다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분들이 얼굴이 울퉁불퉁해지고 얼굴이 빤빤해지고 이상하게 번들번들해지고 그거 다 뭐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전부 다 주사 맞아서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주사 정말 많이 넣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한 교포분이 주사를 미국에서 맞고 오셨는데 무슨 주사인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고생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얼굴에다가 볼륨을 만드는 주사. 그러니까 뭐 성형 중독됐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요 성형 중독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꿎은 성형외과 의사하고 그렇게 그런 분들만 그 욕을 먹는데 사실은 그 범인은 주사예요. 주사도 보톡스는 아니에요. 보톡스는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절대로. 아까처럼 그냥 눈을 잠시 이렇게 내리까는 뭐 그런 현상만 생기지 그 필러나 잘못된 녹는 필러는 녹이면 되잖아요. 근데 녹지 않은 이물질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주름을 펴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름 펴서 빵빵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해서 얼굴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가 이제 이렇게 외신에 의해서 기사에 보면은 이제 전부 다 성형 중독이라고 그러는데 그 반대예요. 반대. 그러니까 성형 중독이 아니라 주사 중독인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런 분들 많다고요.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제 뭐 수술하죠. 이게 지금 이게 얕은 층에 넣으면은 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울퉁불퉁하죠. 저 울퉁불퉁하다고요. 이마가 주름 이렇게 움직일 때 더 울퉁불퉁해지세요. 그리고 이게 미간 같은데 이렇게 잘못 넣으면 이렇게 어색한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필러가 그 뼈 패임 현상이 생기고 뭐 그런다는 말씀을 그 얼마 전에 그 어떤 영상에서 어떤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뼈 패임이 아니라 그 필러를 넣으면 그 주변하고 압박이 어느 정도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요런 떡을요 이렇게 쌓아주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동그랗은 게 이렇게 네모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압박을 하니까. 바로 필러 같은 것도 필러나 보형물이나 다 우리 살에다가 넣으면은요 살도 압박하고 뼈도 압박하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의한 자국이 생기는 거죠. 그게 심각한 건 아니에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뼈 패임이라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근데 필러나 지방 주입 같이
이 볼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요. 지금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얼굴의 중앙에 이렇게 한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한물이 생기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죠. 이렇게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펴지면 어떻게 돼요? 하이라이트를 받게 되잖아요. 그 하이라이트를 얼굴의 중앙에다 몰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는 항상 하이라이트가 있으면 그 옆에 섀도우가 생기거든요. 이 하이라이트를 얼굴의 중앙에 만들어주고 그 옆쪽으로 그림자가 물러가게 만들면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지하철에서 앞에 유리창 보면은 자기 얼굴에 하이라이트만 보이는 거거든요. 그 하이라이트가 훨씬 더 예쁘게 보이는 거죠. 또 모든 화장들이 이 하이라이트를 가운데다가 밝게 만들고 이 주변에는 어떻게 섀도우가 뭐예요? 쉐이딩이라는 게 뭐예요? 이 주변에 어둡게 하고 가운데는 밝게 만드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훨씬 더 얼굴이 작고 정리된 느낌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필러가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잘못하면 예를 들어 볼에 넣어서 볼을 처지게 한다든지 이 피부 얕은 층에 넣어서 울퉁불퉁하고 번들번들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이 2번에 걸친 주사 성형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딸기80님, 보톡스 필러 부작용이나 금기 적응증 있죠. 그러니까 아까 눈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고 또 아까 울퉁불퉁하지 않게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금기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질문 들어온 게 다 답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그 게시판에다가 써놓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주제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라이브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하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비욘디 앱에 질문 남겨주시면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자세하고 섬세하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